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오수학학원 박기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에 시행된 육문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시험 범위는 도형의 이동부터 역함수까지였고요. 총 객관식 2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번. 점 3,7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3 더하기 a, 7 더하기 b로 움직일 텐데, 얘가 1,0이라는 거에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거니까 둘이 더한 건 마이너스 9.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번.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이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방정식 fx, 마이너스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이 뭐냐? 얘는 fx, y는 0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 거니까요. 이 그림을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5번. 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3번. 1x-m의 완전제곱 더하기 y 더하기 3의 완전제곱은 4라는 원이 있어요. 자, 저거는 중심이 m,-3인 거죠. 그러면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하면 중심이 m,3으로 이동하겠죠. 자, 그 다음에 -n,-2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라고 하면 -2,-n이 되겠죠. 근데 이 도형이 두 개 일치한다 그랬으니까 중심의 위치가 똑같을 거라서 얘네들이 똑같다 라는 거에서 m이 -2가 나오고 n이 -3 나오겠네요. 그러면 n-m 구하라 그랬으니까 -1,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번.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3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중심이 0,1에서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당겨졌기 때문에 a,1로 이동을 할 거고 반지름은 그대로 루트 13일 거예요. 그런데 요걸 움직인 요 원이 얘랑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중심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라는 거 이용하면 거리 구해보면요, 루트 4 더하기 9 돼서 13분의 절대값 2a-3 더하기 1이 되고 얘가 반지름 루트 13과 똑같다라는 거니까 절대값 2a-2가 얘가 13과 같다라는 거에서 2a-2가 얘가 13이 되던가 마이너스 13이 되던가 하겠죠. 그러면 얘에서는 a가 2분의 15가 나오고 얘에서는 a가 마이너스 2분의 11 나오는데 양수 a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찾는 건 2분의 15가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두 점 a 1,1과 b 3,4 그리고 y축 위에 있는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있는데 ac 더하기 bc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리고 그 최소가 될 때 점 c의 y좌표를 구해라 라고 합니다. 자, 상황을 그려보면요. 지금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1,1은 여기에 있을 거예요. a가 여기 있는 거고 3,4는 이쯤 있다 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b가 있다. 그럼 이 y축 위를 움직이는 점 c가 있어서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건데 이런 경우엔 점 a를 c가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1,-1로 움직이겠죠. 그럼 얘를 A'이라고 했을 때,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1이죠. 마이너스 1,1로 움직일 거고, 얘를 A'이라고 했을 때, A'C랑 AC랑 똑같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랑 똑같아지고, 결과적으로 AC 더하기 BC의 최소값은 A', B랑 같아지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소값이 A인 거니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X좌표의 차가 지금 4고, Y좌표의 차가 3이니까요. 거리는 5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 P는 5가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최소가 되는 점 C의 Y좌표까지 구하래. C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죠. 요 선분 A'B가 Y축과 만나는 요 점의 Y좌표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요 선분의 기울기가 지금 4분의 3이니까요. 기울기가 4분의 3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x좌표 차 1 갔으니까 y좌표 차는 4분의 3 올라가야 돼서 C의 y좌표 Q는 A'의 y좌표 1에다가 4분의 3을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7 될 겁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4분의 27.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요. 6번 보겠습니다.
x 플러스 3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7의 제곱은 2. 그러면 쟤는 중심이 마이너스 3,7이고 반지름이 루트 2. 그럼 이거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가 있어요. 그런데 점 P를 직선 Y는 x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점 P는 이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원 위를 움직이게 되겠죠. 미안합니다. 다시 점 P가 여기 위로 움직이니까요. 점 P를 직선 Y는 x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R이라고 하면 요 R은 이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원 위를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그 원이 누구냐라고 하면 얘를 Y는 x 더하기 3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니까 중심이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일단 전체적으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3,4로 가죠. 자, 그러면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켰을 때 4, 마이너스 3으로 가죠. 이 상태에서 다시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4,0으로 갑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마 3,7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킨 점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점 R은 이걸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여전히 루트 2인 원 위를 움직이게 된다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점 Q를 직선 Y는 3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S라고 하자고 하네요. 그러면 Q 자체가 이 원 위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S는 이 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원 위를 움직이고 있겠죠.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 원의 중심 마 3,7을 Y는 3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어디로 가냐? 마 3,7은 Y좌표가 7이었어. 그러면 Y는 3까지 4만큼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4만큼 더 내려가면 얘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 돼서 마 3,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은 여전히 루트 2인 원 위에 점 S가 있게 되는 겁니다. S. 그럼 여러분들한테 찾으라고 하는 게 선분 RS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는데 R은 이걸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위로 움직이고 S는 이걸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 위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원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두 원 위에 각각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를 구하는 거라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재고 거기다가 반지름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 사이의 거리를 재보면 X좌표의 차가 7이고 Y좌표의 차가 1이니까요. 여기 거리는 5루트 2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두 개 더하면 2루트 2. 그래서 얘에다가 2루트 2를 더한 거가 바로 최대값. 그래서 답은 7루트 2,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볼까요? 좌표 평면 위에 네 점. A는 5,3, B는 B, B, C는 A, D는 6,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A랑 D는 정해져 있고 B랑 C는 정해져 있지 않은 점입니다. 근데 B랑 C를 관찰을 해보면 각각이 어디 위에 있냐. B는 X좌표, Y좌표가 똑같기 때문에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게 되고 C는 A, 0이기 때문에 X축 위에 점이 되겠죠. 그럼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일 때 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그려보면요. Y는 X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요 위에 점 B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점 A는 5,3인 걸로 봐서 Y는 X 밑에 있게 되겠죠. 한 이쯤 있다라고 해볼게요. 5,3. 그 다음에 C는 A, 0인 걸로 봐서 X축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D가 6,1이니까요. 점 A보다 더 오른쪽 밑에 있게 되겠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를 사각형 ABCD 요 사각형의 약간 삼각형 같지만 사각형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데 최소인 상황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A랑 D 사이의 거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인 상황은 AB 더하기 BC 더하기 CD가 최소인 상황일 거예요. B랑 C가 그런데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거가 최소인 상황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점 A를 점 B가 움직이는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여기를 A'이라고 할게. 그러면 3,5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점 D를 점 C가 움직이는 직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그럼 여기를 D'이라고 할게요. 6,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A'B랑 AB랑 똑같고 CD랑 CD'이 똑같기 때문에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단 거리는 A'과 B'을 이은 요 선분 길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원하기를 이 최소인 상황에서의 A랑 B의 값을 구해달라라는 건데, A랑 B가 각각 C랑 B의 좌표에 있는 거니까요. 지금 점 B가 요 선분이 Y는 X랑 만나고 있는 여기에 있으면 되는 거고, 점 C는 요 선분이, 빨간 선분이 X축과 만나는 여기에 있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선분이 Y는 X랑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고, 이 선분이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직선부터 찾아야겠네요. 자, 기울기부터 보면 X좌표의 차가 3이고 Y좌표의 차가 마이너스 6이니까요. 그러면 3만큼 갔다 마이너스 6 가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직선 위에 있는 선분이라서 이 직선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에 3,5 지나기로 했으니까 X만 3 더하기 1.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1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있었던 게 얘가 Y는 X랑 만나고 있는 점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X랑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X가 3분의 11이 나오죠. 그럼 얘가 바로 점 B의 X좌표 B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찾고 있었던 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찾고 있었으니까요. 얘가 0인데를 풀어주면 X가 2분의 11이 나오죠. 그럼 얘가 바로 점 C의 X좌표 A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주면 되니까요. 더해보면 6분의 55,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의 이동 여기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 집합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는데 A 합 집합 B가 B라고 하네요. 저 말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소리니까 1번은 맞는 얘기, 2번도 맞는 얘기죠. 3번 여집합 씌우면 B 여집합이 더 작은 집합이 되고, 4번 A에서 B를 빼면 A가 B의 부분 집합이었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4번이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자, 5번도 맞는 얘기였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9번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7, 8을 원소로 갖고 여기에 부분 집합 A는 1, 2, 3, 8, B는 1, 3, 5,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A 합 집합 C는 B 합 집합 C를 만족시키는 U의 부분 집합 C의 개수가 몇 개냐. 자, 저 A 합 집합 C는 B 합 집합 C에서 알 수 있는 게 B 합 집합 C는 반드시 B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A 합 집합 C도 반드시 B를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에는 없고 B에만 있는 애들을 C가 데리고 왔단 소리라서 B에만 있는 원소, 지금 봤을 때 5랑 7이죠. 얘네들이 C 안에 원소로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나 A 합 집합 C도 A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B 합 집합 C가 A를 부분 집합으로 가져야 해서 A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C가 가지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만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누구냐면 2랑 8인데 얘네들이 C의 또 원소가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C는 반드시 누구를 원소로 가진다라는 거냐면 2랑 8이랑 5랑 7을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된다. 나머지는 더 들어와도 된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전체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2, 8, 5, 7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한테 들어올 건지 물어보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개.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랑 B가 있는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0개. 그리고 A의 원소의 개수는 22개, B의 원소의 개수는 28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35개. 지금 여기까지 읽었을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 A랑 B의 원소의 개수까지 알고 있으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까지 파악할 수 있죠. 얘는 두 개를 더한 거에서 50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니까요.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면 15개가 되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게 얘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집합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셀 수가 있냐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는 걸로 셀 수가 있겠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이었으니까요. 얘는 40이고 얘는 지금 관찰해 봤을 때 얘가 누구냐면 B 빼기 A죠. 그럼 B 빼기 A의 원소의 개수는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니까 B집합의 원소의 개수 28개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15개를 뺀 걸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13, 40에서 13 뺐으니까 27.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27개가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11번.
자, 두 집합 x랑 y가 있어요. x는 백이하 자연수, y는 0, 1, 2, 3, 4.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x를 제곱하고 그걸 5로 나눈 나머지로 정리하는데요. 자, 여기서 기억부터 한번 볼까요? 기억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x 더하기 5의 완전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가 x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와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5의 완전 제곱을 한번 5로 나누기 위해서 전개부터 해보면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미 5의 배수니까요. 결과적으로 얘를 5로 나눈 나머지는 얘를 5로 나눈 나머지랑 같아져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은 5만큼 더한 것의 함수값은 똑같다는 거죠. F1과 F6이 똑같고 F2가 F7과 똑같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총합이 오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에서 체크를 했던 게 5만큼 더한 거의 함수값은 같다라는 거였으니까요. 우리가 전부 100이, 지금 정의역 자체가 100이하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100까지 다 살펴볼 필요가 없이 1, 2, 3, 4, 5까지만 살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1 보고 F2 보고 F3 보고 해서 F5까지 보면 될 겁니다. 자, F1부터 보면요. 1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이고 F2는 2의 제곱으로 5로 나눈 나머지니까 4고 그 다음에 F3은 3의 제곱으로 5로 나눈 나머지니까 4고 그 다음에 F4는 4의 제곱 16으로 5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이고 그 다음에 F5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치역으로 들어오는 게 1과 4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원소의 총합은 5 맞는 얘기가 됩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 그 다음 디귿 보면요. 집합 A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값이 4가 되는 모든 x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함수값이 4가 된다는 건 여기서 봤을 때 여기랑 여기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게 F2가 4라는 것은 F7도 4고 F12도 4고 그 말은 결과적으로 함수값이 4가 되는 것은 5의 배수에다가 2를 더한 것들이 전부 함수값이 4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 2부터 어디까지 가능할 거냐면 97까지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얘가 5 곱하기 0 더하기 2고 얘는 5 곱하기 19 더하기 2니까 요 총 개수가 몇 개냐면 이미 20개입니다. 그죠? 20개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이 너네가 얘가 아하 함수값이 4니까 F3에서 함수값이 4니까 5의 배수 더하기 3도 얘도 함수값들이 전부 4라는 거라서 똑같이 생각을 했을 때 20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함수값 4가 되는 모든 x들은 총 40개가 나오는 건데 디귿에서 물어본 게 원소 개수 20개냐 그랬으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2번. 어느 반 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 배구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를 조사했습니다. 축구, 농구, 배구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각각 21명, 19명, 22명이다. 지금 집합 3개니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요. 축구, 농구, 배구. 그랬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에 지금 얘가 21명이고, 농구가 19명이고, 배구가 22명이래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축구, 농구, 배구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이 5명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5명인 거죠. 그 다음에 축구랑 농구 동아리에 모두 가입한 학생이 15명입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15명이라서 요만큼은 10명이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를 배구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데 배구 동아리에만 가입한 학생은 요만큼입니다. 여기에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건데요. 지금 봤을 때 여기 15명이 있기 때문에 축구만, 농구를 선택하지 않고 축구만 가입한 학생 수 요만큼이 지금 얼마인 거냐면 6명이거든. 그 다음에 여기 15명이니까 축구 선택 안 하고 농구만 선택한 요만큼이 얼마인 거냐면 4명인 거죠. 그러면 이 6명과 4명이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서 배구 동아리만 가입한 학생 수가 결정이 될 건데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배구 동아리를 가입한 학생이 총 22명이라서 농구랑 축구를 같이 가입하지 않은 학생 수가 여기에 있는 애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배구 동아리만 가입한 애들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을 때가 바로 배구 동아리만 가입한 학생 수가 가장 클 때일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이 5명만 빼는 거, 22명에서 이 5명만 빼는 거 17명이 될 거고, 최소값은 배구 동아리를 가입한 학생들 중에 축구랑 농구를 가입한 학생 수가 더 많아지면 배구 동아리만 가입한 학생 수가 가장 줄어드니까 이 6명과 4명이 전부 배구까지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때가 최소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여기가 이미 15이라서 배구를 선택한 애들 중에 배구만 선택한 학생은 아니죠. 여기가 지금 11, 15니까 7명 되겠죠.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10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랑 Q의 진리집합을 P랑 Q라고 하자. 조건 -1부터 5 이하의 진리집합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라고 했는데, 지금 X가 5보다 크다가 P인데, 그러면 5 이하가 필요하니까 얘를 부정해야겠죠? not P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 이하가 Q이기 때문에 -1 초과면 얘는 not Q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이고가 될 거고, 결과적으로 진리집합은 P 여집합과 Q 여집합의 교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면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4번. X가 양수, Y도 양수 그랬을 때 저 식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네요. 자, 전개부터 해보면 X랑 X분의 4 곱하면 4고, 그 다음에 Y랑 Y분의 1 곱하면 1이고, 그 다음에 X랑 Y분의 1 곱하면 Y분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Y랑 X분의 4 곱하면 X분의 4Y. 그러면 여기는 5로 이미 픽스가 됐으니까요. 이 부분의 최소가 되면 되는 건데, X랑 Y가 양수였기 때문에 얘네들도 양수고, 그럼 두 양수의 합의 최소를 물어보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산술기하를 걸어버리면 2 루트 4가 돼서 4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체 식의 최소값은 5 더하기 4, 9가 되겠죠. 자, 넘어가서 15번. 명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6이 a 이상이다가 참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어야 되니까 얘의 최소값보다 a가 더 작거나 같아야겠죠? 얘 최소값 6이니까요. 6보다 a가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거짓이 돼야 된대요. 그 말은 얘 부정이 참인 거니까 부정을 살펴보면 부정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x제곱 더하기 3이 마이너스 a보다 크다죠. 그러면 얘가 참인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의 최소값보다 마이너스 a가 더 작은 거니까 얘의 최소값은 그냥 3이라서 3보다 마이너스 a가 작다라는 거에서 마3보다 a가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 a가 6 이하여야 된다는 거 알아놨으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는 9개.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볼까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조건 P가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충분 조건이 돼야 되니까요. P이면 Q이다는 돼야 되고, 필요 조건이 아니어야 되니까 Q이면 P이다는 안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이걸 찾아야 돼요. 자, 기억부터 보면 P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인 거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A랑 B가 다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Q는 A는 B라고 하네. 그러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참이죠. 그 다음에 Q이면 P이다가 참인지 보면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애가 맞네요.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찾던 애고, P를 보면, 니은에서 P를 보면 얘는 A랑 B랑 같다는 거고, Q를 보면 A제곱이랑 B제곱이 똑같다는 거라서 A가 B 또는 마이너스 B라는 건데, 그러면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는 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애가 맞죠. 그 다음에 디귿.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똑같다는 건데 실수 a, b에 대해서는 세제곱이 똑같으려면 a랑 b가 같아야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디귿은 니은과 똑같은 얘기라서 얘도 우리가 원하는 애가 맞죠. 다음 리을 보면 a가 b랑 똑같다는 거예요. p는 그죠? 그 다음에 q는 세제곱이 세제곱이랑 똑같다는 건데 이것도 a는 b니까요. 그러면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라서 필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애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니 D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함수 해볼까요? 자, 17번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fx는 2x 더하기 1, gx는 얘. 그랬을 때 f 인버스 5랑 g 인버스 1을 더한 걸 구해라. f 인버스 5는 얘가 5가 되는 걸 찾는 거라서 계산을 해보면 2가 나오니까 얘는 2고 g 인버스 1은 얘가 1인 걸 찾는 거죠. 그러면 6이네요. 얘 6이 됩니다. 둘이 더하면 8.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8번. 정의역이 1과 2인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f랑 g가 똑같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1과 2에서 두 개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bx 더하기 1이라는 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이 1과 2라는 거죠. 그럼 이거 싹 다 왼쪽으로 넘겨서 식 정리해주면 b 더하기 2x에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0 나오니까 실근 1과 2라는 데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써주면 b 더하기 2가 3 되고 a-1이 2 되겠죠. 그래서 b는 1, a는 3.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건 3.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해라. 근데 지금 fx 봤을 때 절대값 끼어 있으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걸 0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x가 1 이상일 때는 fx가 x-1이 그대로 나올 테니까 an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고 다음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가 자, 요 안에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마이너스 밖으로 튀어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의 x 더하기 a 더하기 1 되겠죠. 그러면 1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서는 얘가 왼쪽에서는 얘가 그려지는 건데 둘 중에 하나라도 상수함수가 되면 1대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1차 함수여야 되고 얘가 증가한다면 얘도 같이 증가해야 되고 얘가 감소한다면 얘도 같이 감소해야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기울기가 부호가 똑같다라는 거에서 a 더하기 2와 마이너스 a 더하기 2를 곱한 게 0보다 커야겠죠. 그럼 양변 마이너스 곱해가지고 식 정리해주면 a 더하기 2랑 a 마이너스 2를 곱한 게 0보다 작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20번.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f.g랑 g.f가 같다. 자, f.g랑 g.f 두 함수가 같기 때문에 x에서의 함수값이 똑같겠죠? 그러면 f.gx부터 보면 얘는 fgx니까요. gx를 fx, x자리에 넣은 거라서 a에 bx-2 더하기 1 될 거고요. 식 정리해주면 abx-2a 더하기 1 되겠죠. 그 다음에 g.fx 보면요. 얘는 gfx라서 fx를 gx x자리에 넣은 거니까 b에 ax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고 식 정리해주면 abx 더하기 b-2가 되죠. 그러면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에서 상수항 부분이 똑같아야 되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b-2랑 같다는 거에서 식 정리해주면 2a 더하기 b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양수 a, b에 대해서 a랑 b 곱한 거의 최대값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지금 양수 a, b고 더한 게 상수인데 곱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산술기하를 써줄 수 있겠죠. 이 식에서 바로 산술기하를 써주면 얘는 2 루트 2ab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러면 2 넘기고 양변 제곱하고 다시 2를 넘겨주면 8분의 9보다 ab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b의 최대값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함수 fx랑 fx가 있어요. 그죠? 함수 fx가 있는데 f.f-1과 f 인버스 4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f.f-1은 f-1인데 f-1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 더하기 5니까 1 되거든. 그러니까 쟤는 f1과 똑같겠죠?
F1은 지금 1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니까 5가 되겠네요. 얘가 F 도트 F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F 인버스 4를 구할 건데요. 자, 얘 K라고 하면요. 얘를 K라고 하면 여기에서 F4가 FK라는 거니까 함수값이 4가 되도록 하는 X값 찾는 거거든. 근데 지금 봤을 때 X는 1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기울기 양수인 일치함수 그려지는데 1에서 이미 함수값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에서 이쪽에서 함수값 4가 나올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값 4는 여기서 나타날 거니까 K를 여기다 대입해서 식을 풀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K-1의 제곱 더하기 5가 되는 거니까요. 얘를 넘기고 4를 오른쪽으로 넘겼을 때 K-1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K가 2 또는 0인 거죠. 근데 여기서 K가 지금 요 범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니까 0이 될 거예요. 그래서 F 인버스 4는 0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둘이 더하는 값은 5.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22번. 자, 자연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가 두 자연수 N과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봤더니 F1이 1입니다. 나조건 봤더니 이런 복잡한 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요 식을 해석하기 위해서 N에다가 하나씩 자연수들을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어차피 K도 N에 대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N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N은 1부터 넣어서 보면 N에다가 1 넣었을 때 F 1 더하기 K가 2F 1 더하기 K다 라는 거거든. 그리고 K의 범위는 1부터 3까지다. 그럼 여기에서 F2서부터 F2부터 F4까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F1이 가조건에서 1이라고 그랬으니까요. 2 더하기 K가 되겠죠. 그러면 F2는 K에다가 1 넣은 거니까 3 되고, F3은 K에다 2 넣은 거니까 4 되고, 기억 찾았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보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갈 겁니다. F16, 니은 보면 F도트 F16 찾으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F16 찾아야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기로 했으니까 보면은 여기서는 F4까지밖에 몰라. 그래서 N에다가 2를 넣어봅시다. 2를 넣어보면 F4 더하기 K가 2F 2 더하기 K가 되는 거고, 여기서 K의 범위는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K가 1부터 5까지라는 데에서 F5부터 F9까지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아직 F16은 몰라. 그래서 N은 3을 넣어요. 그러면 F9 더하기 K는 2F 3 더하기 K고, 여기서 K의 범위는 1부터 7까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볼 수 있죠. F16이 K 7일 때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F16은 2F3에 더하기 7이다. 그런데 F3 우리가 기억에서 4라는 거 구해놨으니까 얘는 15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러면 F도트 F16은 F15가 되는 거니까 F15 구해보면 여기서 K에다 6 넣는 거니까요. 2F3 더하기 6이라는 거에서 F3이 4였으니까 얘는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F도트 F16은 14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FM이 16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M의 최대값이 22냐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여기에서 지금 함수값이 16 이하인 걸 우리가 보고 싶은 거니까 각각에서 함수값들이 어떻게 나올지 관찰을 해보면 여기서는 F2서부터 F4까지 볼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함수값이 K에다가 1부터 3까지 대입해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얻는 값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값은 5가 되겠죠. 그럼 아직 16이 되려면 턱도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2F2 더하기 K입니다. 자, F2를 먼저 구해보면 K에다가 1 넣는 거였으니까 3이 되겠죠. 그러면 6 더하기 K인 거거든. 그럼 여기서 K가 5까지 늘어날 수 있었으니까 얘 11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직 16이 되려면 좀 멀은 것 같고, 그 다음에 N은 3일 때 보면은 여기서 F16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함수값들 중에서 가장 큰 거였는데 그게 15죠. 그러면 N은 4일 때를 봐야겠다. 그죠? N은 4일 때. 자, N은 4일 때 보면 F16 더하기 K가 얘는 2F4 더하기 K죠. 그리고 K의 범위는 1부터 9가 됩니다. 자, 근데 F4가 얼마냐면 여기 K에다 3 넣어서 구할 수 있으니까요. 5거든요. 그러면 얘는 10 더하기 K죠.
그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값이 K가 1부터 9까지였으니까 11부터 19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16 이하이려면 K가 6일 때까지 되는 거니까 아하, K가 F22가 16이 되면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16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이 나오려면 M은 22까지가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거죠.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서 이걸 지금 트릭으로 심어 놓은 건데, 자, 여기까지 보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봤을 때 아, 여기 10 더하기 K가 나왔구나. 그래서 16이 가능했구나 라는 거거든. 그러면 다음을 한번 더 보자 이거예요. 다음을 한번 더 봐. N은 5일 때 봐요. 자, F 25 더하기 K는 2F 5 더하기 K가 되는데 F5가 얼마냐면 여기 K에다 1 넣은 거니까 7 되거든. 그럼 여기 14 더하기 K 돼. 그러면 여기서 K의 범위는 1부터 11까지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16이라는 함수값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16이 언제 나오는지 보면 K가 2일 때입니다. 그래서 F27이 지금 16이에요. 즉 함수값이 16이 되는 M값이 27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자연수 M의 최대값은 27이다예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는데 이 N이 5보다 클 때는 안 되냐? 한번 관찰을 해보면 N은 6일 때 봤을 때 N은 F36 더하기 K가 되고 얘는 2F6 더하기 K라는 건데 F6이 얼마냐면 여기 K에다 2 넣는 거니까 8 되죠. 그럼 여기서 16 더하기 K가 되면서 K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항상 16보다 큰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함수값 16이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FM이 16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M의 최대값은 27이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23번. 자, 집합 X가 1, 2, 3, 4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이거에 대해서 1대1 대응인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가조건 봤더니 1에서 함수값이 2다 라고 하고 나조건 봤더니 F 3개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된다 라고 합니다. 3개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함수 자체가 주기성을 가져야 되고 그 주기 자체가 3의 약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F가 주기가 있어야 되고 주기는 3의 약수여야 된다. 그럼 F의 주기라는 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함수값들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몇 개의 X에서 이렇게 쭉 돌렸을 때 그 사이클이 나오겠죠? 그 사이클들이 3의 약수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3의 약수기 때문에 1 또는 3만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가조건에서 봤을 때 1이 2로 가게 만드는 건데 F가 맞지? 그러면 2가 만약에 1로 다시 돌아간다면 주기가 2짜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기가 2짜리가 되면 3개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되지 못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 어딘가로 또 가야 돼요. 그러면 요 누군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얘는 다시 F를 태웠을 때 어디로 갈 거냐? 얘가 다른 곳으로 간다면 또 주기가 3의 약수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3개를 합성시켰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곧장 1로 가야 돼요. 그럼 이런 사이클이 하나 나오는 거고 근데 애초에 정의역이 원수 4개짜리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3개가 쓰였다면 하나가 또 남겠죠. 그럼 얘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F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를 누굴 채울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기를 F의 역함수를 G라 할 때 F3 더하기 G3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3에서의 함수값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3이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3이 여기 있었다면 여기서 F3은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되는 거고 G3은 뭐가 되는 거냐? 거꾸로 가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이 더했을 때 3이 되고 자, 그 다음에 3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면 3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지금 함수 상태이기 때문에 F3도 G3도 둘 다 3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6이 되겠죠. 그러면 둘 중에 얘가 더 크니까요. 최대값은 6.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문고 작년에 시행된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 살펴봤는데 용문고 같은 경우에는 단원별로 지금 문항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이도 쉬운 것들을 먼저 빠르게 넘어가면서 전부 풀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하는 그런 훈련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라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